2019년 5월 말에 영국의 에코노미스트라고 하는 잡지가 있어요. 유명한 잡지죠. 세계적으로도. 영국의 에코노미스트 하면. 거기에서 6년 전이죠. 2019년 5월이니까 KKONDAE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실었어요. 꼰대라고 하는 단어죠. 한국에서 유행하는 말인데 이거는 뭐냐. 거들먹거리는 나이 든 사람을 이야기한다. 자기 주장만 하는 나이 든 사람을 이야기한다. 그래 놓고 밑에 가서 설명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젊은 사람에게 패션 스타일이나 옷 입는 거나 또는 연애 생활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구하지도 않은 충고를 하는 사람. 이렇게 말하면 어려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요즘 젊은 애들 중에 찢어진 청바지 유행하는 거 입은 사람이 있거든요. 너 그 옷이 뭐냐 그거. 이게 패션 스타일에 관한 청하지 않은 충고죠. 명절 때 만났더니 너 아직도 결혼 안 했어? 이게 러브 라이프에 대한 충고죠. 그걸 꼰대라 그런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커피 안 타다 준다고. 나는 옳고 항상 너는 그러다고 생각하는 사람. 꼰대는 지금 영어가 돼 있습니다. 영국의 BBC 방송 있죠. 그 유명한. BBC 방송이 대한민국의 꼰대라는 단어를 The Word of the Day라고 오늘의 영어라고 방송을 했어요. 방송을. 그러니까 지금은 꼰대는 영어예요. 쓰나미 일본 말인데 영어잖아요. 그래서 연구를 했어요. 청하지 않은 충고를 하는 사람이 꼰대라면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청할 때 꼰대를 하면 멘토네. 그럼 멘토하고 꼰대 차이가 간단하잖아요. 나이 든 사람은 내가 이제까지 경험한 거를 젊은이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충정에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이래야 돼.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는데 그럼 꼰대예요. 젊은 사람이 물어볼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르쳐주면 멘토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간단한 거예요. 차이가. 물어볼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근데 성급하게 못 기다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지금 중요한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럼 어디서 행복을 느낄까 하는 거를 나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 이름을 잠깐 빌려서 말씀드릴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 모르는 사람 없죠. 그렇죠? 서양 철학은 소크라테스, 그다음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는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알렉산더의 스승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BC 300년 무렵에 살았으니까 2300전 사람이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을 오늘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그 자체로서 추구하는 거는 하나밖에 없다. 행복이다. 돈도 권력도 명예도 다 행복을 추구하기는 수단에 불과한 거다.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행복이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시 아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관계로 돌아갑니다. 관계.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일로 맺어진 관계. 그거를 영어로 파트너십이라 그럽니다. 그렇죠? 아, 저 회사 우리 회사하고 파트너십이야. 또는 저 사람 나하고 파트너십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다시 말하겠습니다. 일로 맺어진 관계, 파트너십은 일 없으면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일과 관계없이 맺어진 관계, 프렌드십이잖아요. 우정이잖아요. 고등학교 종탕들이 일 있을 때만 만납니까? 동창회에 일 없으면 안 나갑니까? 이거는 일하고 상관없는 관계예요. 그러면 직장에 다니면서 일 중심으로 맺은 관계에 치중하다 보면 직장이 끝나는 순간 우정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일 끝났으니까 관계 다 끊어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직장에 다니는 동안에도 일과 관계없는 우정의 관계를 만들거나 또는 일로 맺어진 파트너십이지만 이거를 일을 넘어선 프렌드십으로 격상을 시키는 노력을 해야 일 끝나고도 관계를 계속 이어갈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두 가지의 딜레마가 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처지지 말아라. 좀 자신감 있게 이렇게 살아라. 근데 또 나이가 들수록 철학자처럼 여유롭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사실 반대잖아요. 하나는 너 우울해질 필요 없어. 어깨 펴고 살아. 그런가 하면은 이쪽에서는 또 철학자처럼 여유를 갖고 살아라. 그 두 가지를 결합하는 방법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대 수준을 낮추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젊을 때만큼 내가 기억력도 좀 떨어질 수 있고 거동도 조금 불편할 수 있고 하는 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한쪽에서는 욕심을 줄이는 거예요. 아니 내가 현역일 때는 얼마를 받았는데 나이 드니까 반에 쓰라 그래도 쓰는 사람이 없네? 이런 생각할 거 없어요. 거기에 맞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서로 상반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균형점을 찾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대한노인회에서 만든 건강 6개 이런 걸 다 써놨지만 그거는 그분들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쓴 거고, 항상 뭔가를 듣고 실천하려고 할 때는 이론에 집착할 거 없어요. 간단하죠. 지금 나이가 들었는데도 여전히 술, 담배를 계속하고 있다. 젊을 때처럼 안 되겠죠. 그다음에 내가 뭔가 지병이 있다면 거기에 악화시키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또 적당한 정도의 운동은 할 수 있는 한 해야 되겠죠. 근데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랬는데 이거 오늘 안 해서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 현재의 신체 조건에 맞는 건강 비법을 자기가 익혀서 거기에 활동을 하는 것이 건강 비결이다. 건강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 이 얘기를 설명드릴 필요는 없겠죠. 여기 있는 물도 이 몸이라고 하는 게 이 용기와 같아서 물을 담아놓은 용기가 있어야지 되는데 내가 아무리 좋은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한들 신체가 건강하지 않으면 끝인 거죠. 말씀 나온 김에 이 대목을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대 수명 또는 평균 수명이 지금 84세가 됐다. 그러잖아요. 84세는 숨 쉬는 시간의 평균이 84세라는 얘기고 건강하게 움직이면서 활동할 수 있는 건강 수명은 거기서 10을 빼야 됩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선진국도 다 마지막 10년은 병치레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상태에서 보내는 거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의료비는 차치하고라도 일단은 요양원에서 또는 양로원에서 또는 뭐 의료원에서 이렇게 보내는 그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의미 있는 슬기로운 노후 생활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하는 거를 표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완전히 깡촌놈 출신이거든요. 오늘 내가 여기 나오려고 지금 이게 열심히 지금 꾸미고 나왔으니까 이제 완전 촌놈 출신이에요. 그 덕분에 초등학교를 3km 걸어 다녔어요. 그러니까 6년 동안을 3km 걸어 다닌 게 몸에 체화가 됐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잘 걸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저는 하루에 10,000보 가까이 걸으려고 노력합니다. 술은 알코올 분해 능력이 없어가지고 못 마셔서 사회생활 하는데 술 못 마시고 어떻게 하냐 그러는데 그냥 저는 못 마시는 거지 안 마시는 것도 아니고. 담배는 고등학교 때 이게 치기로 피워봤더니 아무 맛이 없어요. 술, 담배 안 합니다. 근데 제가 안 한다고 해서 남 보고 뭐 술 마시면 안 된다. 담배 피우지 말아라.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게 어떤 사람은 담배를 피워야 스트레스 해소되는 사람이 있고 술을 마셔야 대화가 술술 풀린다. 술을 마셔야 술술 풀린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그냥 그런 사람도 있구나 하는 정도고 모든 사람은 오늘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모든 분에게 꼭 강조하고 싶은 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자기 치수에 맞는 옷을 입어야지 기성복 하나를 가지고 와서 이게 최고입니다. 거기에 맞춰야 됩니다. 그런 식의 강의는 따라서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분이 한 분 계세요. 윤동주라는 시인이에요. 윤동주라는 시인은요. 1917년에 길림성에서 태어나가지고 우리 민족이죠. 그래가지고 일본의 립교대학 갔다가 동지사대학을 다닐 때 일본 사람들한테 끌려가서 형무소에서 1945년 2월에 가셨어요. 1917년 12월 30날 태어나서 1945년 2월에 가셨으니까 27년 조금 더 살았어요. 윤동주 시인은. 윤동주 시인하고 평양 숭실중학교 동급생이 김형석 교수님이세요. 김형석 교수님은 1920년생인데 김형석 교수님은 올반하고 윤동주 시인은 내려와 가지고 둘이 친구인 거예요. 근데 그분은 살아계시잖아요. 살아계시면서 우리들이 그분의 선한 영향력을 받잖아요, 지금. 근데 금년에 윤동주 시인의 서거 80주기예요. 1945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래 여기저기서 윤동주 시인 서거 80주기 기념을 많이 해요. 저도 제가 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과학기술 최고과정 리더스 포럼에서 윤동주의 삶과 시라는
강연을 들었어요. 27년을 살다 간 윤동주 시인이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과 105살까지 사시는 김영석 교수님이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건 어느 쪽이 더 위다? 힘들잖아요. 두 분 다 똑같이 그러시잖아요. 유관순 열사는 1902년생인데 1920년에 돌아가셨는데 아직도 우리 뇌리에 살아계시잖아요. 잘 모르시겠지만 배호라는 가수는 1942년생인데 1971년에 30도 되기 전에 갔는데 요새 트로트 열풍에 배호 노래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이 세 분은 짧게 살다 갔지만 굳게 사는 거잖아요. 김영석 교수님은 길게 살면서도 가늘지 않게 살고 계시잖아요. 저보고 뭐 하는 사람이냐 그래서 제가 장수 시대를 맞은 한국인의 노후 대비를 고민하는 경제학도라고 말씀드렸는데 가만히 보세요. 우리는 이미 짧게 살기는 틀렸잖아요. 이제 장수 시대가 됐으니까. 그러면 길게 살면서도 가늘지 않게 의미 있게 슬기롭게 살려면 그것도 슬기로운 노후 독립을 하려면 독립이 돈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에서의 노후 독립을 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고민 끝에 나온 책이 슬기로운 노후 독립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하면 부를 몇 배로 늘릴까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면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라고 말했다면 그러면은 궁극적인 목적 또는 목표인 행복을 늘리려면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될까 하는 이야기를 제가 하기 위해서 노후 독립이라는 책을 썼다 하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